안녕하세요. 천안 아저씨예요. 와, 시간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출근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게 옛날에 그 왜 전철에서 무슨 핸드폰으로 어떤 할아버지인가? 막 찍으면서 자기 백이 있으니까 그랬던 사건이 있었죠. 그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다가 노란딱지 받아가지고서 어쨌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 오늘 또 뉴스에 나왔는데 그 변호사가 한 말이 있어요. 변호사가 한 말이 자기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을 시도했지만 그게 실패했고,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좀 양형에 참작해달라.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그 가해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 한의원의 그 가해자들은 되게 음주운전의 가해자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양쪽 다 좀 알아는 두고 있을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2022년 6월 21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형사처벌이라든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때 그때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인데, 첫 번째, 변호사가 그러잖아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고 공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 이게 합의는 가해자가 하는 거긴 하지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피해자가 뭐 돈이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용서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돈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그게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탁이라는 게 있었거든. 지금 6개월 정도 후에 되면은 공탁 제도가 부활을 하겠지만 지금은 공탁이 잘 안 돼요. 어차피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으면은 공탁도 안 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탁도 실패했어. 그럼 이제 피해자와 합의도 안 됐고 공탁도 안 됐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해자 저거 나랑 지금 합의를 못 했으니까 큰일 났어. 저거 이제는 나한테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서 뭐 2천만 원 딱 주고서 합의를 해줄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한 말 봐요. 피해자와 합의라든지 공탁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노력만 피력하면 돼요. 여러분이 합의금을 부르는 대로 무조건 그냥 다 줘야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잃을 게 많을 때라고 했잖아요. 가해자가 잃을 게 많은 사람이면은 그때는 합의금이 1000이고 2000이고 문제가 아니라 1억이고 2억이고 간에 갖고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억이고 2억이고 갖고 와야지 뭐 어떡해. 근데 같이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돈이 집에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합의를 못한 합당한 사유가 그 사유가 피해자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를 증빙하면 돼. 이게 조금 불공정한 게, 피해자는 자기 옆집에 있는 뭐 민식이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그러지만 가해자는 변호사가 붙거든. 가해자는 법조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안 돼도 돼요. 그래서 뭐 음주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못 받았다느니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그리고 술 마시고서 사고 친 가해자분들은 첫 번째가 이제 피해자와의 그 용서를 받는 거,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런 식으로 못 받을 때에는 굳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해주고 과도한 액수를 제시했다는 것들만 증빙해도 된다는 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 변호사님이 그렇게 해서 알려줬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됐을 때 나머지 양형자료를 여러 가지를 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사고 쳤을 때는 양형자료를 떼줄 수 있는 게 둘 있잖아요. 하나가 정신과 의사, 하나가 한의사.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갈 거냐 한의사한테 갈 거냐 이러는데, 대개는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가는 경우도 많아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알코올 의존증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정신과 의사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서 하는 거거든. 나는 이제부터 국가에 내가 정신병자라는, 다른 용어가 정신질환 환자, 내가 정신질환 환자라는 것들을 국가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과 쌤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정신과 기록이 한번 남으면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좀 많이 받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를 자꾸 미루고 있고, 그러다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모든 치료는 항상 증상 발생 초기에 하는 게 좋은데 정신과 치료는 자꾸 받고 싶지 않아 한다. 워낙에 그 나중에 그 데미지가 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로 그래요. 전에 그 보험 설계사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정신과 기록이 있으면 한 5년 동안 어떠한 보험도 가입을 안 해준대요. 그리고 특정 직업군에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혈압이 높아서 치료를 받아본 환자분들은 단순 논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외돼. 그러니까 각 직업마다 육체적인 건강이든 정신적인 건강이든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은 국가에 등록되면은 몇 가지 직업은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히 있다고. 그 중에 정신과 질환자들이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못 봐서 그러는 거지. 자기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건 말건 여러분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언제더라? 보령시. 전에 보령시에서 30명 정도를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아. 근데 그때 모집 요강에 적혀 있었거든. 분명히 정신과 치료, 당뇨병 치료, 그리고 순환기내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기 가고 싶은데 그냥 불면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과를 가벼운 마음으로 가가지고서 상담 정도를 받았다가 그럼 채용이 안 돼요. 혹은 당뇨 전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2형 당뇨 아주 좀 경미한 건데 그냥 자기 혼자서 식단 조절만 해도 뭐 어지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잖아. 그래서 병원 도움을 좀 받았더니 그런 사람도 취직이 안 돼. 내가 심장에 구멍이 나 있지만 뭐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심장도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 그 심장으로 작년에 마라톤 전국구 대회를 나가서 준우승을 했어. 뭐 생활체육인 뭐 이런 거였지만 그렇게 건강한 사람들이고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받기 위해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당뇨병이 경미한데 내가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열심히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굳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서 당화 혈색소 검사도 좀 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 치료라던가 뭐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취직이 안 되는데 그 반면에 중증 당뇨가 있어가지고서 치료를 꼭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술 퍼마시고 가끔은 혈당 때문에 쇼크가 와가지고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쨌건 그렇게 몸을 막 굴리고 있는 사람은 채용이 되는 거죠. 이건 딱 봐도 뭔가 좀 많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들, 뭐 내과가 됐든 한의과가 됐든 치과도 있을게요. 모든 의료인들이 전부 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어쨌건 그렇게 한다니까 뭐 어떻게 할게요. 그것도 관공서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치료 기록을 남기면은 받는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불이익이 문제가 아닌 사람인 거죠. 우울증 F32? 33? 그쯤인데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뭐 불법 증여라든지 뭐 상속세 뭐 이런 거 탈세라던가 분식회계라던가 뭐 주식에 관련돼 있는 범죄라던가 그럴 때에는 휠체어 타고 나오잖아요. 그 어디 뭐 대학병원 병원장급이 뭐 써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휠체어 타고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증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 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우울증이지 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재판이 어떻게 되고 간에 그 나중에 찾아올 불이익이라든지 내가 지금 회사를 잘릴 게 뻔한 거라든지 사적 공적으로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당장 감옥을 안 가는 거에만 올인해야지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재판에 나가서 나는 우울증 있다, 우울증 치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재판이니까. 사고를 좀 크게 쳤으니까. 그렇게 정신과 질환을 등록을 해놓은 순간 한동안 가질 수 없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나와야 되는, 강제로 퇴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지금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신병원을 갔다 와가지고서 이미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대외적으로 전국이 이제 다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재판이 아무리 좋게 잘 풀리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향후에 직업을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입되는 내가 지금까지 부어왔던 보험에서 전부 다 끊긴다고. 이런 분들이 왜 그 한의원 금주 클리닉을 하지 않냐면은, 한의원 금주 클리닉은 일반적으로 정신병까지는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습관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술 끊는 것들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신병까지는 아닌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가끔 이제 정신과 가가지고서 나 지금 양형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그 치료를 한 것들에 대해서 그 진료 확인서나 소견서, 진단서 이런 것들을 때려왔다 그러면은 어, 퇴짜 맞는 경우도 있었죠. 이유가 당신은 정신병이 아니니까. 정신과는 정신병 환자를 보는 데예요. 근데 거기 가지고서 뭐 금주 클리닉 하면은 뭐 양형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서 좀 합시다 이랬는데 가가지고 뭐 몇 가지 테스트 해보더니 당신은 정신질환이 아니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정신과에서 양형 자료를 위한 금주 클리닉을 떼실 때에는 정신질환자인 척 해야 돼요. 나중에 들키면은 물론 이제 파토나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뉴스에서 알 수 있는 거, 피해자분들, 음주와 관련돼 있는 음주 폭행이든 음주 사고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술과 관련돼 있는 어떤 형사처벌에 관련돼 있는 그런 피해자분들은 그냥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부른다고 꼭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무리해서 부르면은 그 무리해서 불렀다는 그 증거만 체증해서 그거를 판사님한테 갖다 주면은 판사님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서 좀 눈치 잘 봐가면서 쪼부를 치세요. 그리고 가해자분들은 그렇다 치고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술 먹고서 뭔가 평상시에 술만 마시면은 뭔가 좀 안 좋은 성향으로 폭력적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자꾸 술만 먹으면 운전을 하고 싶다던가 그런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술을 정말 끊어. 그리고 이미 사고 치신 분들은 뭐 물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을 테니까 말 잘 듣고서 이제 양형자료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피해자한테 사과 열심히 하시고 반성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잘 해보세요. 그 뭐 옆집에 있는 뭐 민식이 형 뭐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법조인 얘기를 들으세요.